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선시대 이름, 현대 이름의 차이점, 그리고 조선시대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학설이 어떻게 쓰였는지, 현대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학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수업 주제로 삼은 데는요, 가장 큰 목적은,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현재 조선시대 이름 짓는 법, 자원오행법, 그리고 이 소리오행법에 대해서 성명학자들이 성명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학자들의 다툼이라는 건요, 내가 나의 학설을 완벽히 알고 남의 학설도 다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서로 간에 보완하고 교류하는 그런 논쟁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남의 학설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기 학설만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을 성명학계에서 너무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다른 분야에 있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성명학계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바보가 되시는 것 같다고. 논쟁의 기본은 그런 게 아니죠. 남의 학설에 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우리 학설에는 혹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논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남의 학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건 그건 논쟁이 아니죠. 아집이고 고집이죠. 그죠? 그리고 그 고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학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자라는 거는 무릇 국내에 나와 있는 새로운 학설들이 나올 때마다 그 학설들의 장단점은 뭔지, 이 학설들은 이론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명학자가, 진정한 학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이름 짓는 것, 성명학설에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에서 조선시대 이름과 현대 이름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학설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선시대 이름을 짓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리고 현대에도 이름 짓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원오행이라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원오행 하면 상생의 개념과 또 보완의 개념이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완의 개념은 맞아요. 보완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기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없고 이설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생이라는 말 자체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이어진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어진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목생화, 화생토, 이런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정보를 만들 때 꼭 이어지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착각해서 상생 개념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씨 같은 경우 일대 가운데 자에 한자 모양을, 목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 모양을 사용했다면요, 2대째에는 목담은 화잖아요. 화의 모양을 가진 한자를 뒷자에 사용하는 거예요. 3대째는 토의 의미를 가진 한자를 가운데 사용하는 거고요. 4대째는 토 다음에 금이잖아요. 금의 모양의 의미를 가진 한자를 뒷자에 쓰는 거예요. 5대째는 수니까 수를 가운데. 6대째는 이제 목이겠죠. 목, 화, 토, 금, 수니까, 그죠? 다시 목이겠죠. 그런데 이 목을 어디에? 뒷자에 쓰는 거예요. 1대와 6대를 구분하는데 1대는 목의 모양이 가운데 들어갔고 6대는 뒷자에 들어가죠. 7대는 다음에 화잖아요. 화의 한자를, 모양을 가운데 넣는다는 거죠. 8대는 토를 뒷자에, 9대는 금을 가운데 자에, 10대는 수를 뒷자에. 이렇게 하면 1대에서부터 10대까지 구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개념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리기 위한 이름이 아니고 대정보에 기록되기 위한 이름이죠. 대정보에 기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으로 이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다? 자원오행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완의 개념은, 이 나머지 한자는 이 사람이 타고난 기운을 고려하여서 가장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용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성명학계, 사주학계에서 말하던 중심오행이란 그런 의미인데요, 물론 또 근오행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
오행을 나머지 한자에 집어넣어서 보완을 한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개념과 보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상생, 상극 이런 것들은 이름 짓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조선시대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서 가치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기 위한 이름이 따로 있었고요. 뭐요? 족보에 올리는 이름이죠. 그리고 보완되는 개념이에요. 원래 이 족보에 올리는 이름은 왕, 스승,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절대 불릴 수가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불러서도 절대로 안 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으로서, 현대에 말하는 이름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기 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불리기 위한 이름, 어린 시절에는 아명이란 이름을 썼죠. 또 10세가 넘어서면 진사시험을 쳐서, 진사시험은 천자문만 알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쳐서 잘하는 것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뭐 호라는 것도 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아명과 잘하는 것을 사용했지 현대에 있는 이 이름의 개념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는 이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불리기도 하고 기록되기도 하고 동시에 다 사용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기 위한 이름은 문중에 대종보에 올리기 위해서 따로 만들고, 그리고 불리기는 이름, 그 다음에 기록되는 이름은 같이 제일 좋은 기운을 맞춰서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조선시대 이름과 현대 이름은 이름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용어만 이름이라는 소리가 같을 뿐이지 그 개념 자체는 전혀 의미가 다른 그런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뭐 자원오행이 어떻고 소리오행이 어떻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갖고 조선시대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조선시대의 이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